민주당이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무에 개입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언제는 대통령 아바타라더니 구질구질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이관섭 실장을 통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게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힘당 당무에 개입했구나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권력 싸움을 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수사를 주도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지역 일정을 만들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른바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 넘어 피의자,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까지 문제 삼는 민주당이 구질구질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은가요?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벌써 횟수로 5번째, 법안 건수로 9번째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대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며 정부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경찰에 제지됐습니다. 언제 지원해달라고 했느냐, 바라는 건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이니 특별법을 공포하라는 게 유족들의 요구입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고개도 푹 숙입니다. 우리도 죽이고 우리도 또 거북하래! 일부 유족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막혔습니다. 결국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요구한 특별법 공포는 이렇게 외면당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 박지원 용산구청장 평생을 적재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경찰은 유족들이 모이자 둘러싸고 울타리치기에 바빴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포위하고 계시느라 어딘가에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과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 숨진 아이들 사진이 있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모인 유족들은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특별법에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설명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중 3중으로 영장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회에 다시 특별법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북한이 또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일주일 새 벌써 3번째입니다. 북한이 핵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을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일주일 새만 벌써 3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해3일형을 첫 시험 발사한 이후 나흘 뒤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해상으로 같은 불화살 2발을 더 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양 인근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또 쏜 겁니다. 북한이 같은 종류로 보이는 미사일을 반복해서 쏘는 건 지난해부터 본격 개발 중인 불화살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육상과 해상, 수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쏠 수 있는 다목적 전략 순항미사일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그 자체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핵 탄두까지 탑재 가능한 전략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비행해 탐지가 쉽지 않은 북한판 토마호크 미사일로 우리 군의 요격망인 킬체인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일본 군마현이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갔다 숨진 조선인들의 추모비를 철거하겠다며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부터 언론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를 해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일본 군마현의 한 공원에 공사로 인한 일시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둘러친 가림막 안에는 조선인 추도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4년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6천여 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세웠습니다. 하지만 군마현이 설치 허가를 다시 내어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현지 시간 28일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추도 모임에 참여한 일부가 강제 연행을 언급하는 등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철거를 앞둔 지난 주말엔 추모비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극우 세력이 모여들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철거 결정에 대해 급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일로 일본 내 다른 추모 시설에도 극우 세력의 입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この条件に違反する行為を繰り返し行ったということで、この不許可というふうになったとこう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 한일 공조를 강조하며 계속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던 우리 정부는 철거가 시작된 이후에도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양국 우호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한일 관계를 앞세우며 우리 정부마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사드 반대 집회 최고령 참가자인 88살 할머니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됐다며 이 할머니를 콕 집어 고발한 겁니다.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구순을 앞둔 할머니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윤도열 기자입니다. 20살에 경북 성주군 소성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 고향이 된 동네, 어느 날 미사일이 배치됐습니다. 앞길로 시도 때도 없이 커다란 군 차량이 드나들었습니다. 마을 달라지는 모습이 싫어 집회에 나선 지도 8년. 88, 사드 반대 집회 최고령자 도금연 할머니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체 할머니가 뭐 하겠다고 불러는 우리 동네를 위해서 내가 나왔지. 어떤 애로 내가 나왔겠나? 지팡이를 들고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에 들어갑니다. 한 보수단체가 도할머니가 매일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콕 집어 고발한 겁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항의했습니다. 그 시간대는 주민들조차 다니지 않고 반차선 정도 남겨놓고 실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실제 교통에 지장이 없고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기 전 할머니들은 집회를 마친다고도 했습니다. 자기 고향 마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저항권 행사를 과연 형사처벌로 하는 게 맞는지. 소성리에 사드가 들어간 이후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집시법 위반,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당수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에는 1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